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벌써 주말이 다가오네요.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가요.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날씨 유난히 꿀꿀하네요. 꿀꿀?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제 나이 27살, 얘랑 나이는 33살입니다. 교제 기간은 2년, 이번 연도 11월에 날짜 잡았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파혼하자 이야기했고 얘랑이라 부르기도 싫어요. 전 남친은 저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이 남자 스펙이 꽤 좋아요. 집도 괜찮게 살고 좋은 학교 나와서 다니는 회사도 괜찮습니다. 얼굴은 사실 그냥 그런데 언변이 좋아 인기도 꽤 많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항상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었죠. 근데 이 사람 뭐라 설명해야 할까요? 서비스업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너무 막대한다 해야 할까요? 음식점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을 부를 때나 반찬을 더 주시거나 그럴 때 듣는 제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심지어 제가 부르거나 부탁하는 걸 들으면 뭘 그렇게 굽신대냐고까지 합니다. 저요? 그냥 평범하게 말합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반찬 좀 더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전엔 백화점에 같이 갔는데 문 열어주시는 분이 인사하시면서 문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웃으며 인사했는데 왜 인사하냐? 라고 무안을 주더라고요.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저런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거에 우리가 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아니 친절하게 좋은 말 하는 게 꼭 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 자체를 못해요.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틀 전 일이네요. 저녁 먹고 차를 타고 저희 집에 바래다 주는데 동네에서 파지랑 캔 같은 거 주워서 생활하시는 할머니 리어카랑 긁혔어요. 꽤 길게 쭉 긁혔더라고요. 화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라면 먼저 할머니 안 다치셨냐고 그거부터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변상할 거예요? 큰 소리 내는 남친을 보니까 뭐 정말 저런 게 있나 싶었어요. 할머니는 어떡해. 미안해요. 계속 이러시고 보다 못해서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냐고 몸 아프시면 연락달라고 제 명함 드리고 남친 등 떠밀고 그만하라고 수리비용 얼마 나오는지 견적 받아오면 우리 집 데려다주다 생긴 일이니까 내가 부담하겠다 하고 화내고 보냈어요. 그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일들이 이어지면서 도저히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오빠 그런 마인드를 도저히 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겠다고. 어제 너무 당황했고 그렇게 사람에게 막대하는 오빠가 무섭기도 하다고. 나중에 나한테 안 그럴 일 없다고 보장 못하겠고 내 자식이 오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게 더 무섭다고. 결혼 생각해보자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미쳤네. 네가 호구처럼 사는 거라고 생각 못하냐? 그러면서 갑자기 구정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선물이 많이 들어와요. 저도 회사 다니고 오빠랑 새언니도 회사를 다니니 기름이라던가 비누 이런 선물 세트들이 겹치는 게 많이 들어와요. 다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선물들은 따로 챙겨서 어머니가 동네에서 파지 줍는 할머니나 환경미화원분들 드리곤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더니 나는 그 짓거리도 이해가 안 돼. 라네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정 떨어져서 파혼하자고 하고 들어왔어요.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이상하대요. 생각이 짧다고.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이 살아온 건데 저보고 제 멋대로 판단한 거래요. 제 행동이나 제 생각이 짧은 거일 수도 있다고. 후회하기 전에 다시 잘 이야기하라는데 그 말도 맞겠죠. 근데 어차피 그렇게 생각의 방향이 다른데 결혼해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만큼 그동안 제가 정이 떨어진 건지 제가 생각이 짧은 건가요? 아직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는데 카톡 오는 거 보니 나보고 어린 생각으로 어리게 행동하지 말라는데 제가 그렇게 짧고 어린 생각인 건가요? 댓글입니다. 남자분 진짜 인성이 개떡이네요. 아무리 능력 좋으면 뭐하나요? 인성이 저 따위인데요. 전 글쓰님 선택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 따위로 굴면 졸부소리밖에 못 들어요. 젊은 나이에도 저러면 얼마 안 있다 갑질 논란 같은 거로 뉴스에 나올 날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직업이 서비스업이란 이유로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걸 인성이라고 한다. 아무리 잘나고 돈 많고 능력 있으면 뭐하나? 인성이 글러먹으면 답 없다. 도대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소리 지르면서 젊은이들한테 호통치고 임산부 막대하는 유별난 노인네들 어떤 시절을 보냈길래 저 따위로 늙었나 했더니 지금 이 남자처럼 행동하고 자라왔을 것 같다. 나이가 어린데도 저 모양이면 나이 처먹고는 더 하겠네. 님 제발 물러요. 번듯한 스펙이면 뭐합니까? 결혼해서 매일 보고 살 맞대고 살려면 인성이 제일 중요해요. 서비스직 약자나 소외계층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직업군입니다. 저도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어디 가서 무시받을 정도로 대충 살거나 못나게 살지 않았어요. 굳이 말해야 되나 싶지만 학벌이나 계층으로 사회적 약자처럼 취급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의 경우도 그럭저럭 괜찮은 인서울 4년제에 괜찮은 과 나왔고요. 부모님들 일하시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시고 단지 제가 좋아하는 계통의 일을 선택하다 보니 그게 서비스업을 수반하는 분야였어요. 필요해서 서비스를 사는 것뿐이면서 갑질하지 마세요. 갑이라는 생각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는 이유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란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도 어디 가면 손님이에요. 서비스업이 갑으로 대우해야 할 사람은 고용주뿐입니다. 추가 글입니다. 어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늦게 일어나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확인차 들어왔는데 댓글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신이 확 차려지는 기분입니다. 우선 많은 조언과 칭찬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인성이 그렇게 바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욱한 마음에 글을 썼더니 너무 제 칭찬밖에 쓴 것 같은데 그냥 딱 평범한 그 나이에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진지한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만났고 2년간 사귀면서 몰랐느냐 라는 질문들이 많던데 학교 선배의 친후 무리 중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었던 우연히 식사 자리, 술자리죠. 거기 갔다가 인사만 드렸었는데 제 어느 부분을 좋게 봐준 건지 모르겠지만 제 선배에게 소개시켜달라고 뭐 그렇게 해서 만났네요. 사실 소개시켜준 선배도 저랑 안 맞을 것 같아서 몇 번 거절을 했었대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예술적 계통의 특징을 갖는 사람들인지라 저러다가 뜬구름 잡는 스타일들만 만날 것 같아 현실적인 사람을 만나봐라 하는 마음이었대요. 결혼까지 갈지는 몰랐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2년 연애 기간이란 게 길다면 길지만 사실 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적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주중에 저녁 한 번 먹는 거. 그리고 서로 좋은 모습만 어필하는 기간이니 아마 눈살 찌푸리는 일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길 만한 일은 없었었어요. 저런 마인드인지 알게 된 것도 양가 인사드리고 나서부터였으니까요. 현실적인 스펙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던데 스펙이란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냥 외국에서 학교 나오고 이름 알만한 회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수저 개념을 정말 싫어해서 표현하기 그런데 굳이 하자면 금은 반반쯤? 물론 제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여성인 현실상 앞으로 저분만큼 연봉을 받긴 좀 힘들 거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제 스펙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명품으로 온몸 휘감지 않는 이상엔 먹고 사고 쓰고 그러는 데엔 문제 없을 만큼은 돼요. 남친 스펙을 기준으로 잡고 본다면 더 좋은 스펙을 가진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현실적이고 당당한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콩깍지라면 콩깍지죠. 소소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신경은 안 쓰지만 한 댓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시라 저 어릴 적부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세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시면 환경미화원분들 일하시는 시간대랑 맞나봐요. 그때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명절 선물이란 게 누군가에게 안쓰러운 마음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즐거운 명절 되자고 선물하고 그러는 건데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마음에 드리세요. 직접 사서 드릴 만큼의 그릇은 안 되는 집이니 집에 너무 많은 것들 서로 나누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들어오는 길이 차량 2대가 지나가면 빠듯한 골목이에요. 리어카라 표현했지만 리어카보다는 좀 작은 수레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조심조심 가는 상황이었고요. 저도 그 할머니께서 왜 잠깐 서 계시지 굳이 지나가려고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선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잘못했으면 사람이 치였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이 글이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개인의 판단이지만 본인의 생각이 이러하니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야 라고 판단하는 버릇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가 있어서 굳이 해명 아닌 해명을 해봅니다. 아 맞다, 친구. 우선 그 친구는 저랑 좀 성향 자체가 반대인 친구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일 먼저 물어본 것도 있긴 해요. 참고가 되긴 하겠지만 그 친구 이야기에 휘둘리진 않아요. 그러고 보니 희한하게 그 친구만 남친을 좋게 봤네요. 주변 친구들은 말을 너무 뻔질하게 잘해서 별로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내일이 저희 작은오빠 생일이라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파혼 이야기는 그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친이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친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받고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서로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저렇게 다른 만큼 앞으로 삶의 목표나 삶의 과정들도 엄청나게 다르겠다 싶어요. 그건 누군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파혼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어떤 결론이든 파혼은 맞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어찌 되었는지 살짝 와서 적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조언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셔요. 후기입니다. 기억하시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쯤 서비스 직종분들께 막 하는 게 싫어 파혼한다던 글쓴이입니다. 집에서 맥주 마시며 멍하니 있다가 여기에 글 썼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사실 글 지우려고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일면식 없는 분들이신데 이렇게도 많은 조언 해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이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조금 적고 갑니다. 사실 어디다가 진짜 이야기는 못하고 속이 썩어 못 들어가는 것 같아 대나무 숲이라 생각하고 소리 지르고 가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혼했어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고 대충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 도저히 함께 산다는 건 무리일 것 같아 파혼을 이야기했고 결정 내렸다라고요. 네가 고민해서 네가 내린 결정이니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 허나 결혼도 중대한 일이지만 파혼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니 둘이 확실하게 결정 내려서 상대 부모님께 예의 갖춰 이야기해라. 어쩐지 결혼을 너무 일찍 결정한다 생각했어. 사람 보는 눈은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회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다음에 집 앞에서 생긴 리어카 사건 같은 경우엔 네가 나서서 해결 보려 하지 마. 세상이 험한데 무슨 일을 당하려고 하냐. 처음부터 그 남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잘 결정했네요. 결정했다니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파혼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할 거면 집 근처로 불러서 나나 큰형이 집에 있을 시간에 하도록 해. 이상한 자존심 가진 남자는 어디로 이상하게 분노를 터뜨릴지 몰라. 그리고 그날 저녁 집 근처로 불러 파혼하자 이야기를 했어요. 썼던 그대로 말했어요. 서로 너무 다른 환경과 교육방침에서 자라왔고 누구 하나가 적고 넘어간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앞으로 살면서의 문제가 더 커질 테니 서로 아니다 싶을 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파혼하자. 라고 했어요. 3가지 반응이더군요. 미쳤냐? 이런 걸로 파혼한다 하면 지나가던 개가 웃어. 네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더 많아. 너 나 같은 남자 놓치면 후회한다. 생각 잘해라. 아 진짜 솔직히 미안하다 내가 고치겠다 소리 나오면 파혼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결정이니 후회도 내 몫이다. 불편하게 할 일 없을 거다. 이야기하고 부모님께 알아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어마어마한 양의 카톡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도 엉망진창으로 메시지를 보내놔서 뭔 소린가 했지만 결국 골자는 그거더라고요. 어린 거 하나 맘에 들어서 너 만났어. 지가 소개해달라 해놓고. 친절이라 이야기하지만 네가 그러는 건 남자들한테 눈웃음 살살 치며 꼬리 흔들고 끼부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나도 파혼할 생각 한두 번 한 거 아니야. 다음에 다시 네가 피눈물 흘리며 만나자 해도 내 쪽에서 싫다. 지금 너보다 더 어리고 괜찮은 애가 한둘인 줄 아냐? 등등 사실 말이 더 상스러웠지만 나름 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출근길에 시어머니 될 뻔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반찬 해고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남친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어머니 딱이더라고요. 그분도 3가지 반응이셨습니다. 파혼이 누구네 집 개 이름인 줄 아냐? 방구가 어렸을 적부터 외국 생활을 해서 우리나라 허례허식을 싫어해. 너 어디 가면 방구 같은 애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날 새벽에 그 난리 쳐놓은 카톡 캡처본을 어머니께 보내드리고선 이 정도까지 되었으니 파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였죠. 메일이 왔어요. 내용은 없고 첨부 파일이 있더군요. 그 첨부 파일 안에는 그동안 저에게 선물한 거, 식사비, 기타 등등을 일목요연하게 엑셀로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어찌나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냈는지
보는 순간 감탄부터 나오더라고요. 확 그냥 돈으로 다 줘버릴까 하다가 자존심 상해서 오늘 하루 월차 내고 그동안 제가 준 선물, 커피값, 식사비, 공연 티켓비 등등 제가 쓴 것도 엑셀로 정리하고 전남친 씨가 누락시킨 주유비까지 계산해서 메일로 보내놓았습니다. 그 전에 만원짜리 없다고 2만원 빌려간 거 그것도 법정 이자율 계산해서 보내려다가 그건 참았네요. 진짜 이 상황은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겠고 친구한테도 말 못하겠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 6년은 팍상 늙어버린 기분이네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당분간 연애는 못하겠구나. 그리고 연애할 때는 현금보단 증거물이 남는 카드로 계산을 하자. 이런 것들과 함께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이렇게 허망하고 우스운 거구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누군가를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가운데서 소개해줬던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파혼했냐고 저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뭐냐고 묻더라고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하고 결혼을 생각했던 그런 시간보다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자기면 세울 생각부터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나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무섭기도 합니다. 자세한 상황 모르시는 새언니는 인생 공부한 거라고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5월에 오빠한테 이야기해 줄 테니 돈 받아서 여행 가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인생 공부라면 안 하고 싶네요. 아무튼 좋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전 스타일이구나 싶었는데 말씀들 해주신 대로 됨됨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뭐 사이다 같은 후기는 아니네요. 그래도 많은 조언들 덕분에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정말 좋은 사람, 괜찮은 분들 만나셔서 좋은 사랑 하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주선자한테는 엑셀만 보여줘도 납득할 것 같은데요. 저런 놈들은 웃긴 게 헤어지자 하면 여자 후려치기 하고 뭐 길거리에 너보다 더 이쁘고 어린애 널렸니 어쩌니 하는데 그래 그니까 가라고 좀. 그럴 시간에 그 이쁘고 어리다던 여자나 만나지 왜 굳이 전 여친한테 와서 저래? 뭐 어쩌라고. 님을 살리려고 리어카 할머니가 나타나셨네요. 와 진짜 말종 중에 말종이네요. 꼭지질한 사람들이 이런 식이에요. 지가 잘난 척은 다 하고 다니고 차인이 자존심은 상하고 나 참 헤어진다고 식비 경비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 상상하니 어디서 저런 사람이 다 있는지 주선자한테 꼭 보여주세요. 어디서 저런 인간을 소개시켜줬냐고. 주선자도 좀 알아야죠. 와 조상님들이 덕을 많이 쌓았나봐요. 그러니 이런 화를 면했지. 저런 남자랑 결혼 못하게 조상님이 도우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저런 남자가 다 있나. 번호 바꾸시고 더 이상 부딪힐 일 없게 하시고요. 그리고 소개해준 분께 엑셀 보내온 메일이랑 문자 캡처 보내주세요. 아마 주변인들한테 별 이상한 소리 다 하면서 님 이상한 여자 만들고 술안주거리로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님한테 하나 배우고 가네요. 연애할 때는 카드 쓰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 때문에 이상한 교훈을 얻었네요. 연애가 자기 좋아서 쓰고 준 거지 그걸 찌질하게 10원까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뱉어내라고 보내는 그 남자 정말 차버리길 잘하셨네요. 어떻게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찌질한지. 더 좋은 분 만나셔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남자가 일방적으로 님 험담하고 다니면 모욕죄랑 명예훼손으로 고소미 먹여버리세요. 님 이미지 실추되게 헛소문 놔두지 마시고 강경하게 잘라서 대응하시고 소개해준 선배 보고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소개해줬냐고 하시고 님 이미지도 챙기세요. 너무 찌질해서 손이 오그라들 정도예요. 부끄러움은 후기 잃는 우리 몫인가요? 여기 댓글님들 말씀 허투루 듣지 말고 꼭 잘 새겨듣길 바래요. 특히 찌질한 협박성 카톡 캡처랑 전화 녹음은 필수고요. 주변 지인들에게는 꼭 알리시고요. 슬픈 얘기지만 저는 이혼할 때 전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했는데 웃긴 건 지가 이혼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다가는 온통 제 흉과 욕을 다 퍼뜨려 놨더군요. 심지어 제가 물러나고 밝힌다는 말도 안 되는 흉까지. 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조용히 이혼해 주려다가 빡쳐서 딱 2명 골라서 붙잡고 얘기했어요. 한 명은 우리 주선해준 언니, 다른 한 명은 전남편의 절친의 와이프. 그 와이프랑 저랑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 2명한테만 얘기해도 파급 효과는 크더군요. 그 언니들 제 얘기 들으면서 완전 놀라더라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네가 밝히는 여자애 과소비 심하고 엉망인 애로 알고 있었다고. 그니까 님도 꼭 주변 지인에게 알리도록 해요. 남녀간의 깨끗한 이별은 없더라고요. 깨끗하게 이별할수록 나중에 미련의 씨앗이 남아서 또 문제가 생겨요. 헤어지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할 수 있는 한 치열하게 이별하세요.
화이팅. 후기입니다. 서비스 직종 무시해서 파혼한 글쓴이입니다. 그때 후기 쓰고 댓글 봐야지 하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오늘 월차 내고 게임하다가 생각나 들어왔네요. 댓글들 하나하나 읽어보고 한숨을 한 100번쯤 허공에 날렸습니다. 진짜 내가 내 발등을 찍었었지. 아무튼 그 이후 이야기까지 알려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 글 쓰고 갑니다. 그놈의 엑셀, 역시 놀라신 분들 많으시네요. 저는 받고 놀라다 못해 너무 황당해서 진짜 깔깔 웃었었네요. 댓글보다 진짜 빵 터졌던 게 그래서 누가 더 쓴 거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전남친 놈분이 좀 더 쓰셨어요. 한 23만 2,650원 정도. 피드백이 없다면 그 금액이 맞다고 생각하고 입금시키겠다고 했고 메일이나 이런 게 없길래 그 다음날 오전에 입금시켰네요. 아,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입금시킨 그날 저녁에 연락와서 만났거든요. 그런 김에 물어봤어요. 그 엑셀을 어떻게 썼냐고. 나는 매일 쓰는 돈을 가계부 형식으로 엑셀에 정리해놔. 그래서 취합해서 보내기가 쉬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으쓱으쓱대며 이야기하는데 진짜 어휴. 그리고 그걸 보낸 이유는 그 엑셀을 보며 그동안 우리가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파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의미였어. 대체 그 엑셀 어디를 보고 행복했던 시간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엑셀로 가계부를 좀 써야 쓸데없는 지출을 좀 막겠구나 싶은 깨달음과 엑셀에 바나나 우유 색을 쓰니 참 예쁘구나. 다음에 나도 써야지. 이런 깨달음은 얻었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준 선배는 직접 만났어요. 파혼하자는 이야기하고 난 후 선배한테 그 전남친 놈이 만취 상태로 전화해서 어떻게 그런 여자애를 소개해준 거냐,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좋다고 그 난리를 쳐서 연결해줬는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엄청 뭐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 다 돌려서 그 주변 사람들은 제가 바람났거나 어디서 천인공노할 잘못을 한 줄 알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상황 다 이야기하고 나니 선배가 미안하다고 좀 더 내가 생각해보고 소개해줬어야 했는데 하더군요. 안 그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고 좀 둘이 안 맞는다 생각해서 금방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소개해줬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내 얘기가 나오면 본인이 알아서 잘 이야기할 테니 걱정 말라고. 진짜 요즘엔 그 2년 넘는 시간을 싹 도려내서 어디다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작은 오빠 멋있다는 댓글들도 보이던데 32살 회사 다니고 무뚝뚝한 데다 말없어서 답답하고 맥주 좋아하고 야구와 농구에 미쳤으며 다트 던지는 거 좋아하고 지나다니는 걔는 꼭 한 번씩 어떻게든 만져봐야 속이 풀리는 솔로 남자. 구원해 주실 분 있으면 좀 데리고 좀 가주세요. 1년 전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 인간이 연애를 안 하려고 해요. 아 맞다. 전남친 놈분은 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참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입금시키고 3일 정도 지나 회사로 케이크와 꽃을 보내주었는데 쪽지에 화 풀어 자기야. 라고 써있어서 기함을 했으며 어버이날엔 집으로 우리 부모님께 우리 예쁜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카드와 함께 와인과 꽃바구니가 배달되어 생전 공포영화도 안 무서워하는 제가 카드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린 아닌 것 같다고 그만하라고 문자 보내니 그날 밤엔 자존심 상했어. 나도 할 만큼 했으니 그만할 거야. 후회하지 마라. 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끝났나 보구나 했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에 잘 잤어?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라는 메시지가 와서 지하철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아 죽는 줄 알았어요. 한동안은 집에 오면 제 핸드폰은 거실에 두고 가족들이 감시하고 있었네요. 어느 날은 술 먹고 집 앞에 쭈그려 앉아있는 걸 편의점에 맥주 사러 가던 작은 오빠가 보고 택시 태워버린 적도 있었고 집 앞에 차 세워놓고 있는 거 큰 오빠가 보고 이야기해 보낸 적도 있고 덕분에 아침엔 큰 오빠가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퇴근 때는 새언니가 회사까지 데리러 오고 그러고 보니 저 무슨 공주님 대접받으며 살고 있네요. 저희 아버지가 직접 전남친놈 부모님께 전화한 이후로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걸 봐서 집에서 한 소리 크게 먹은 것 같아요. 요즘엔 소개팅하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회사 팀장님이 자기 동생 만나보라는 말씀도 하시고 새언니가 회사에 괜찮은 후배 있는데 만나보라고도 하고 교회 권사님이 선 한번 보라고도 하시고 친구들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 그런 소개팅 다 나가보라고 판무파탈이 될 거야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도 해보고 그러네요. 헤어지고 타격이 꽤 클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너무 타격이 없어서 별로 안 좋아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좀 씁쓸합니다. 진짜 마지막 후기네요. 동생처럼 친구처럼 조언해주시고 따뜻하게 댓글들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결정에 후회 없을 수 있던 건 익명의 많은 분들이 제 생각이 옳다고 지지해 주셔서 더더욱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더 챙기시고 행복하시기만 소소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저도 엑셀로 가계부를 좀 써야 쓸데없는 지출을 좀 막겠구나 싶은 깨달음과 엑셀에 바나나 우유색을 쓰니 참 예쁘구나. 밤엔 나도 써야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빵 터졌네요. 후기가 이렇게 알콩달콩할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가족들끼리 알콩달콩 보기 좋아요.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나고 자라서 그게 당연한 거고 사람 하대하는 건 생각도 못했을 텐데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평생을 마음고생하고 식겁하고 고통받느니 지금 잘난해서 다행이죠. 그리고 이참에 솔로 제대로 누리시고 따뜻하고 사려 깊고 공과사 구분 잘하는 그런 넓은 사람 만나시길.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 쓰니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런 놈인 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설마 결혼까지 하겠나 싶어서 소개해줬다는 그 선배라는 사람 정말 어이없네요. 글쓴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그냥 이 정도에서 묻어두고 가는 거지 사실상 저거 뺨이 석대인 거예요. 그나저나 맥주 좋아하는 작은 오빠 은근 매력 터지네요. 글쓰님 글 보니 왜 가정교육이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쓰니님 가족들 보니 참 올바르신 분이라 글쓰님도 바르게 자라온 것 같네요. 반면 개차반 집에서 자란 전남친은 그 어머니를 꼭 빼다 박았군요. 이 파원 무조건 잘하셨습니다. 인생 더 살아본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사람 타고난 인성은 죽었다 깨나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바르고 좋은 분이라서 꼭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바르고 좋은 분 꼭 만나셔서 예쁜 부모 닮은 아이도 낳으세요. 연애 많이 하시고 사람 보는 눈을 키우다 보면 좋은 남자 만나실 거예요. 세상에 그런 찌질이만 있으면 살기 힘들죠. 좋은 남자 많으니 많이 만나세요.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찌질한 남자에 대한 사연이네요. 23만 2,650원. 10원 단위까지 받다니. 2년 사귀었는데 저 정도 금액 차이면 여자분도 돈 많이 쓰셨네요. 사람 인성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외모와 목소리, 지문 등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 다 다른 건 당연한 거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한 예의라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제 영상 댓글들 보면 며칠에 한 번씩 꼭 이런 글이 달려요. 이 채널 재미없어. 목소리 왜 저래? 이런 분들이 식당 가면 꼭 아줌마, 다른 식당 가면 이것도 주는데 여긴 그거 안 줘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다신 안 올래요? 에이, 입맛 버렸네. 왜 이러는 걸까요? 아줌마 김치가 너무 짜다. 아줌마 음식 솜씨가 없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줌마 여기는 서비스 없어요? 서비스는 노래방에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아저씨 여기 머리카락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저 빡빡인데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